박근혜 대통령이 3당 대표와의 회동 정례화를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연립정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어제 이 시간께 이제 저희도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총선 이후에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언론사 국장들을 만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 스타일을 좀 바꾸려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었고요. 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 대표들과 이란 방문 후에 만나겠다. 그리고 그 회동도 정례화하겠다. 또 사안에 따라서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도 가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응하는 대답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또 어떤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박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총선 결과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양당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낀 것 아니냐. 예. 그래서 3당 체제로 만들 것 아니냐. 결국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론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각을 안 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그것의 연장선상이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쇄신의 의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일견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 대통령의 언급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중이 담겨 있는 말입니까? 대통령이 이 말을 하다가 울컥하기도 했다 그러는데요. 예. 대통령이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못하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라 그러는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나중에 임기를 마치면 엄청난 한이 남을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국회가 계속 입법에 협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를 제대로 정부가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양당 정당 체제 심판론하고 맞물려 있는 거죠.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라 하는 거 이 법을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 때 또 그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의원이었죠 당시에. 예. 또 그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고 그 틀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이제 그걸 단순하게 국회 탓만으로 돌린다는 것은 좀 일반적인 시각하고 문제의식에 좀 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또 이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3당 대표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날 것이고 또 그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는 좀 온도차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봅니까?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한 협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야당 대표들과 만나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그런 의지를 피력을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보통 과거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외국 순방하고 나서 여야 대표들하고 같이 청와대를 초청해서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지만은 지난번에 그 청와대 회동을 보면은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예. 요번 해설은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설득하다 부족하면은 타협을 해야 되고 여야 대표들이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결과를 만들어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단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청와대가 이제 야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연립 정부 형태의 협력 이게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립정부라면은
내각의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 장관 일부를 야당에 내주고 그래서 협력을 같이 하는 연정을 구성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책임 정치가 아니다. 이거는 지난 대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어긋나는 거다. 이건 대타협도 뭐고 아무것도 아니다. 뒤죽박죽 섞어 넣어서는 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연립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김대중 정부 때 이른바 DJP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때 총리나 또 내각 일원을 자민련이 맡았고 그리고 200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 있을 시절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박근혜 당시 대표가 이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발상이다라고 거부해서 그 수그라든 적이 있는데 그럼으로써 그때 노무현 정부의 내임덕이 빨리 오는를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야당과의 연정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거부감을 그런 옛날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리에서도 야당과의 연정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의당에서 이제 계속 솔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연립정부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에서 연립정부론이 나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똑같은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는 그 주승용 의원이나 아니면 박지원 의원이 그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권 통합론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로 연립정부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 야당이 후보 단일을 하든 후보 단일화를 만약에 하더라도 그것은 연립정부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과거의 DJP 연합 같은 형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그쪽 호남 지역 출신 의원들의 주장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직인 이상돈 당선인 경우에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상돈 당선인 경우에는 보수 정권에도 그 문호를 열어놔야 된다. 예. 그래서 현 정부 내에서 연립 연정을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년 대선에서 반새누리당 연대로 가지고만 선거를 치러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보수 세력도 이제 틀을 깨고 나와서 그 진보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가 손을 잡자 뭐 이렇게 촉구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국민의당에서 나오고 있는 연립정부론이 이렇게 핫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내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어떻게 또 변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재미있는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각 정당의 이제 사정도 좀 간단히 좀 짚어보겠는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당선인 워크숍 대회를 열었는데 뭐 역시 친박계 비박계 간의 책임 공방이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제 당선인 워크숍 자리 뭐 정말 막장극이라고 할 정도로 예.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친박계 당선인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 겨냥해서 야반 도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또 비박계 의원들은 최경환 의원 겨냥해서 삼보일배라 삭발해라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 번은 풀어야 된다. 한 번은 이렇게 쌓인 것들을 풀고 나가야 된다라는 자리에서 뭐 반드시 부정적인 자리인 것만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앞으로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비대위 구성 문제 또 전당대회까지도 이런 자리 다툼 또 당권 싸움이 계속된다면은 국민들 금방 마음을 돌리거든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이 여기에서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새누리당과의 청와대의 관계도 어떤 기로를 맞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당대회 연기 문제 다음 달 3일 당선인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종인 체제가 당분간 더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당무회의에서 이제 결론이 나야 되겠죠. 예. 전당대회를 연기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정기국회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기국회 끝나고 또 보통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연기되면은 내년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금 김종인 체제 비대위 체제가 저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총선 결과가 이렇게 여소야당이 전국이 될 거다라는 것을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야대 정국에 대한
그 큰 그림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집단이 김종인 대표와 또 현직 집행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순리가 아닐까. 예. 아니면 자칫 잘못해서 지금 당권 경쟁 벌어지면은 모두가 상처를 받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박지원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만장일치로 추대가 그렇습니다. 됐군요. 네, 세 번째 원내대표 아닙니까? 진 기록을 세운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 박지원 의원 하면은 뭐 원내대표를 민주당에서 지냈고 예. 민주통합당에서 한번 지냈고 예. 두 차례나 지냈고요. 또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장관까지 지낸 정치력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리고 경륜이 많은 분이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일 적합한 카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 앞으로 진행될 새누리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도 박지원 카드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